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 다음 단계로 도약하려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더욱 원대하게 생각하고 속도를 높이고 힘을 더 내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 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어린 시절 주의력 결핍장애와 강박장애를 진단받았다. 20대 초반에 여러 직업을 전전하다 파산해 빚더미에 올랐다. 알코올과 마약에 빠져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다. 현재는 고통스러웠던 지난 시간들을 모두 이겨내고 보유기업 7개, 운용자산 25억 달러, 순자산 3억 달러를 웃도는 억만장자가 되었다. 마치 영화 속 주인공처럼 삶의 변화가 엄청난데요. 그가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책의 저자인 그랜트 카돈입니다. 그는 성공이라는 것을 10배의 법칙 하나로 다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10배의 법칙은 단순합니다. 10배 더 원대하게 생각하고 10배 더 행동하라는 건데요. 저자는 10배의 법칙을 통해 올바른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과 필요한 노력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 필요한 행동량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방법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을 읽고 저자의 확신에 찬 말투, 독한 말투 때문인지 이 10배의 법칙을 당장 실천해야 할 것 같은 조바심이 생기더라고요. 저자가 말하는 10배의 법칙과 습관들을 내 것으로 만들면 내 삶에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희망이 샘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여러분과 그 기분을 공유하기 위해 그랜트 카돈의 10배의 법칙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책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책에서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랜트 카돈도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똑같이 하는 것이다. 그럼 지금부터 10배의 법칙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당신은 충분히 행동하고 사고해 본 적 있는가? 10배의 법칙은 당신이 여태껏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원하는 것을 얻도록 보장해주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 법칙은 영성, 신체, 정신, 정서는 물론 가정과 부까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작동하며 큰 영향을 미친다. 10배의 법칙은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해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사고력을 쏟아부어야 하는지 이해하는 데서 출발한다. 지난 삶을 한번 돌이켜보자. 당신은 어떤 일에 성공이라는 이름표를 달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행동하고 사고해 본 적이 있는가? 아마 당신은 성공에 필요한 행동력과 사고력을 과소평가했을 가능성이 높다. 내 경우 10배의 법칙의 첫 번째 요소인 행동과 관련해서는 성공적으로 잘 해냈다. 나는 얼마나 노력을 쏟아부어야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지 제대로 판단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법칙의 두 번째 요소인 사고의 수준은 조정하지 못했다.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꿈을 꾸려면 사고를 전환해야 했는데 그 일에는 실패했다. 앞으로 나는 이 두 가지 측면을 상세하게 다룰 것이다. 나는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공에 관해 연구해왔다. 성공하려면 목표 설정, 훈련, 끈기, 집중, 시간 관리, 좋은 사람의 도움, 인맥 쌓기가 필요하다는 데는 대부분 의견이 일치했다. 하지만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한 가지가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았다.
수많은 세미나와 인터뷰를 하면서 수백 번 넘게 받은 질문이 있다. 탁월한 성공을 보장해주는 한 가지 특성, 행동, 마인드셋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가요? 이 질문이 끊임없이 뇌리를 맴돌았다. 나는 내 삶을 남다르게 만들어준 중요한 요인 한 가지가 있는지 계속 생각했다. 내 성공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준 한 가지는 무엇일까? 나는 남다른 유전자를 타고나지 않았다. 운이 좋았던 것도 아니다. 좋은 인맥도 없고 명문학교 출신도 아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요인 때문에 성공한 걸까? 지난 삶을 되돌아보니 내 성공에는 한 가지 일관된 특성이 있었다. 언제나 나는 다른 사람보다 10배 더 많은 행동력을 발휘했다. 영어 프레젠테이션, 전화, 면담 등 모든 일에서 내 행동량은 다른 사람보다 10배 더 많았다. 부동산 매입을 시작했을 때 나는 살 수 있는 것보다 10배 더 많은 매물을 조사했다. 그런 다음 내가 원하는 부동산을 원하는 가격으로 확실하게 매입할 수 있게 흥정했다. 그렇게 나는 모든 사업에 엄청난 행동력으로 접근했다. 이것이 내 성공의 가장 결정적인 한 가지 요인이었다. 사업 계획 없이 첫 회사를 세웠을 때 업계에서 나를 아는 사람은 전혀 없었다. 나는 노하우나 인맥이 없었고 자금이라고는 세일즈를 하며 벌어들인 돈이 유일했다. 하지만 나는 다른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함으로 탄탄하고 성공적인 회사를 세울 수 있었다. 마침내 나는 이름을 떨치게 됐다. 말 그대로 업계의 판도를 바꿔놓았다.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내가 탁월한 수준으로 성공했다거나 나의 모든 잠재력을 활용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적어도 부면에서는 나보다 몇 배 더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이 무척 많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나는 워런 버핏이나 스티브 잡스가 아니고 페이스북이나 구글의 설립자도 아니다. 하지만 나는 맨손으로 시작해 많은 회사를 일구었고 그래서 지금은 만족스러운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고 있다. 내가 부에서 탁월한 수준으로 성공을 거두지 못한 건 10배의 법칙의 두 번째 요소를 어겼기 때문이다. 10배의 사고력을 발휘하는 면에서 나는 실패했다. 올바른 마인드셋으로 삶에 접근하지 못했다는 것. 이것이 나의 유일한 후회다. 처음부터 목표를 10배 더 크게 설정했어야 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당신이 앞으로 그래야 하듯 이제 나는 더욱 크게 사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에게는 올바른 마인드셋을 기를 시간이 아직 여러 해 남아있다. 성공하려면 생각과 행동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이 책 전반에는 탁월한 수준의 성공이라는 개념이 반복해서 언급된다. 탁월함이란 평범한 사람 대부분이 달성 가능하거나 달성하는 수준을 벗어난다는 뜻이다. 물론 이 정의는 자신을 누구와 비교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성공을 어떤 종류의 성공과 비교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난 탁월한 수준의 성공은 바라지 않아. 성공이 전부는 아니잖아. 나는 행복해지기만 하면 돼. 라고 되뇌일지 모른다. 어떤 생각을 하든 그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 다음 단계로 도약하려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더욱 원대하게 생각하고 속도를 높이고 힘을 더 내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 당신이 지금 있는 곳은 당신의 생각과 행동이 나은 자리다. 따라서 생각과 행동 둘 다 제고해야 마땅하다. 당신의 성공을 놓고 남들이 이런저런 의견을 제시할지 모른다. 하지만 당신의 성공이 탁월한지 아닌지는 오직 당신만 결정할 수 있다.
당신만이 자신의 진정한 잠재력을 알고 있으며 그것을 제대로 발휘했는지 알 수 있다. 누구도 당신의 성공을 대신 판정할 수 없다. 기억하라. 성공이란 당신이 원하는 목표나 목적의 달성 정도 또는 크기다. 10배의 법칙에 보통 수준이란 없다. 대부분의 사람이 성공을 제대로 정의 내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면서 다들 최소한 인생의 어느 한 영역에서든 뭔가를 더 누리기를 바란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이 되고 싶은가? 체중 감량이든 책쓰기든 억만장자가 되기든 거기에 도달하고자 하는 갈망은 당신을 행동하게 하는 몹시 중요한 요소다. 이러한 목표 하나가 당신의 잠재력을 드러내주기 때문에 미래의 생존에 필수적이다. 이 가운데 어떤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든 당신은 다르게 생각하고 치열하게 전념하고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수준보다 10배 더 많이 엄청난 행동량을 발휘해야 한다. 그리고 뒤이어 더 많은 행동을 해야 한다. 사회생활에서 부딪히는 거의 모든 문제와 더불어 다이어트 실패, 결혼 실패, 경제적 어려움 같은 문제는 행동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다. 혹시 뭐뭐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부자가 되고 싶지는 않아. 그저 편안히 살 수 있으면 돼. 행복하기만 하면 돼. 라는 말을 수없이 되뇌는가? 그렇다면 그 전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명심해 두기 바란다. 당신이 원하는 성공의 크기를 제한하는 것은 10배의 법칙 자체를 위반하는 짓이다. 장담하는데 당신이 원하는 성공의 크기를 제한하기 시작하면 성공을 이루기 위해 당신이 해야 할 일을 제한하게 된다. 그러면 결국 성공에 필요한 행동을 끌어내는 일에 처참하게 실패하고 만다. 10배의 법칙의 핵심은 이렇다. 원하는 목표보다 10배 더 큰 목표를 설정하라. 그런 다음 목표 달성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행동보다 10배 더 많은 행동을 하라. 엄청난 생각을 한 다음에는 엄청난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 10배의 법칙에 보통 수준이란 없다. 10배의 법칙은 말 그대로 10배의 법칙이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 10배 더 많은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이다. 원대한 목표 설정의 중요성. 사람들이 목표를 설정할 때 저지르는 기본적인 실수들은 다음과 같다. 1. 잘못된 목표를 설정한다. 충분한 동기를 부여하지 않거나 너무 낮은 목표를 세운다. 2. 목표 달성에 필요한 행동, 자원, 돈, 에너지를 심각하게 과소평가한다. 3.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쓰고 자신의 영역을 지배하는데 너무 적은 시간을 쓴다. 4.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극복해야 하는 역경의 크기를 과소평가한다. 10배의 목표를 설정하지 않아 10배의 행동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은 일확천금을 노리는 열기에 쉽게 영향받으며 예기치 않은 시장 변화에 크게 흔들린다. 자신의 영역을 지배하겠다는 목적 아래 자신만의 활동에 몰두하는 사람은 일확천금이라는 미끼를 덥석 물지 않는다. 내가 직접 겪은 일이라 잘 안다. 나는 목표를 10배 더 크게 설정하지 못했기에 다른 사람의 유혹에 취약했다. 당신아는 내게 접근한 사람을 믿고 말았다. 그는 자신과 자기 회사가 진행하는 투자에 동참하면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꼬드겼다. 나만의 게임을 펼치며 충분한 행동력을 발휘하지 않았던 탓에 그 함정에 빠져 결국 막심한 손해를 입었다. 나만의 목표를 올바로 설정했다면 목표 달성에 필요한 행동에 몰두하느라 그런 사기꾼을 만날 시간도 없었을 것이다. 대체로 사람들은 보통 수준 아래로 목표를 설정하는 경향이 있음을 주위를 둘러보면 알게 될 것이다.
심지어 많은 사람이 자기가 설계한 계획이 아닌데 목표로 삼도록 길들여져 있다. 어떤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워서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좌절을 겪는 일이 불가피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아예 처음부터 당신이 원했던 목표보다 훨씬 더 큰 목표를 설정하면 어떨까?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 집중, 에너지, 끈기를 10배 더 많이 발휘하면 어떨까? 혹시 당신이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면 어떨까? 물론 당신은 반박할 수 있다. 하지만 비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한다고 해서 실망할 일이 뭐가 있는가? 현실적인 목표 때문에 실망한 적이 더 많지는 않았는가? 10배 더 원대한 목표를 세워 달성하려고 노력하다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목표를 달성하려다 미치지 못하는 것보다 더 많은 성취를 가져다 주지 않을까? 나의 원래 목표가 10만 달러였다고 해보자. 그런데 목표를 100만 달러로 변경했다. 두 목표 중 어느 쪽으로 설정할 때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기대가 불행의 원인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내 경험에 비추어 장담하는데 보통 이하의 목표를 설정할 때 훨씬 큰 고통을 겪는다. 어떤 프로젝트나 이벤트를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변수나 상황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목표를 낮게 잡으면 그런 문제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노력, 자원을 투입할 여력이 없을 것이다. 왜 당신은 충분한 돈을 벌겠다면서 충분한 돈을 벌지 못하는 쪽으로만 인생을 허비하는가? 아프지 않고 멋진 몸매로 변신하겠다면서 어째서 일주일에 겨우 단 한 번 운동하러 가는가? 시장이 탁월한 수준에 도달한 사람에게만 보상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어째서 그저 좀 하는 수준에 머무르는가? 당신은 슈퍼스타가 될 수 있고 심지어 회사를 직접 소유하거나 경영할 수 있는데 대체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직장에서 하루 8시간씩 일하고 있는가? 어쨌거나 이 모든 일에는 똑같이 에너지가 소모된다. 오직 10배 더 큰 목표를 세울 때만 당신은 진정으로 성공할 수 있다. (10배의) 법칙은 새로운 성공을 계속 보장한다. 당신이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보자. 4kg을 뺐다가 5kg이 다시 찌면 다이어트에 성공했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한 번의 성공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성공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당신은 성공을 더 나은 형태로 계속 이루어 나가면서 성공한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할 것이다. 마당에 잔디가 마구 자라고 있다고 해보자. 잔디를 한번 자르는 일에는 성공할 수 있다. 하지만 잔디는 곧 다시 자란다. 성공으로 계속 정의되려면 정돈된 마당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성공은 한 가지 목표를 한 번 달성하는 일이 아니라 지속해서 새로운 성공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이 일을 영원히 해야 한다니 걱정되기 시작하는가? 걱정 마라. 장담하는데 처음부터 목표를 10배 더 크게 세우면 그럴 일 없다. 어떤 분야에서 탁월한 성공을 거둔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은 성공을 유지하기 위해 하는 노력을 일처럼 느끼지 않는다고 말할 것이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은 왜 일이라고 느낄까? 보상이 변변찮을 뿐더러 일이 아니라고 느낄 수준의 승리감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스스로 발전을 거듭하는 성공에 다시 말해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영속하는 성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명심하라. 자신의 성공 가능성을 제한하는 사람은 성공을 이루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행동까지 제한한다.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더 있다. 얻으려는 대상, 즉 목표나 목적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보다 10배 목표 달성의 필수인 10배 마인드셋과 10배 행동이 훨씬 더 중요하다. 당신의 목표가 전문 강연가든 베스트셀러 작가든 CEO든 남다른 부모든 훌륭한 교사든 본이 되는 부부든 멋진 몸매의 소유자든 여러 세대에 걸쳐 칭송받는 영화 감독이든 당신은 현재 수준을 뛰어넘어 사고력과 행동력을 10배 더 발휘하는 데 전념해야 한다. 바람직한 목표 또는 목적이란 말에는 당신이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이란 의미가 담겨 있다. 당신이 이미 얼마나 많이 성공을 이루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살아 숨쉬는 한 당신은 당신의 목표와 꿈을 이루기 위해 살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추구하는 목표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말 뿐이다. 이 책에서 말하는 성공은 또한 당신이 원하는 목표보다 더 높은 수준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성공은 당신 자신, 당신의 삶, 당신의 에너지 사용에 대한 당신의 인식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다. 더 나아가 아마 가장 중요하게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인식하는 방식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다. 10배의 법칙은 지금껏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10배 더 큰 만족감을 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마인드셋과 행동을 다룬다. 이러한 수준의 성공은 평범한 수준의 마인드셋과 행동으로는 결코 달성할 수 없다. 평범한 목표 대부분은 성취해봤자 충분한 성취감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행동하는 사람만이 운을 얻는다. 원하는 일을 달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자신을 정당화하는 일은 상당히 흔하다. 심지어 자신에게 거짓말까지 하는데 성공의 가치를 최소화함으로 그렇게 한다. 오늘날 이런 경향은 사회 여러 분야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아이들은 처음에는 잠시 싸우며 울지만 곧 애초에 자신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한다. 어떤 일에서 결과를 내지 못했더라도 그 일을 간절히 이루고 싶었다고 인정하는 것은 결코 해로운 일이 아니다. 사실 이런 태도야말로 장애물을 만나더라도 결국 목표에 도달하게 해주는 유일한 방법이다. 아무리 운이 좋고 인맥이 탄탄한 사람이라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한 사람들과 함께하려면 뭔가 행동을 해야 한다. 운은 가장 많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얻는 부산물 중 하나다. 성공한 사람이 운이 좋아 보이는 건 성공이 자연스럽게 더 많은 성공을 낳기 때문이다. 그들은 목표에 도달함으로 마법과 같은 추진력을 만들어낸다. 이 추진력 덕분에 더 원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또 끝내 이루어낸다. 당신이 행동의 중요성을 간과하면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행동하고 실패했는지 알지 못할 것이다. 세상은 그들이 성공한 순간에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기 때문이다.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세상에 널리 알린 커넬 샌더스는 자신의 아이디어가 채택되기 전에 무려 80번 넘게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실베스터 스텔론은 영화 로키의 각본을 단 3일 만에 썼고 영화는 2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하지만 각본을 썼을 당시 그는 돈 한 푼 없는 빈털터리였다. 아파트 난방비를 낼 형편이 안 됐고 심지어 음식을 사기 위해 자신이 키우던 개를 50달러에 팔아야 했다. 월트 디즈니가 놀이공원을 만들겠다는 아이디어를 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다.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 사람들이 100달러짜리 티켓을 기꺼이 사고 디즈니 월드에서 가족 휴가를 보내려고 열심히 저축한다. 어떤 성공이 행운의 결과처럼 보인다고 해서 착각하지 마라. 운이 성공을 만들지 않는다. 성공에 완전히 몰입하는 사람이 인생에서 행운을 얻는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다. 열심히 일할수록 운이 좋아진다.
성공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성공을 바라보는 관점은 성공에 접근하는 방법만큼이나 중요하다. 제조되어 품목별로 정리되는 제품은 규칙과 양이 정해져 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이루어낼 수 있는 성공의 크기에는 한계가 없다. 당신은 성공을 원하는 만큼 이룰 수 있다. 나 역시 그렇게 할 수 있다. 당신이 성공한다고 해서 나의 성공 가능성이 사라지거나 줄어들지 않는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무슨 이유에선지 성공을 희소한 것으로 생각한다. 다른 누군가가 성공을 거두면 자신이 성공을 이룰 능력이 억제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성공은 단 한 명의 승자를 만드는 복권이나 빙고, 경마, 카드게임이 아니다. 이러한 것들과 성공은 전혀 다르다. 영화 월스트리트에서 고든 캐코는 누군가 승리하면 누군가는 패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성공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성공이라는 게임에는 많은 승자가 있을 수 있다. 성공은 보유량이 한정된 제품이나 자원이 아니다. 성공은 아이디어, 창의력, 재주, 재능, 지력, 독창성, 끈기, 결단력 등에서 한계가 없는 사람들이 창조해내는 것이다. 그렇기에 성공은 절대로 희소하거나 부족한 법이 없다. 내가 성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라고 한 점에 유의하라. 채굴의 제품화하는 다이아몬드, 금, 은, 구리는 매장량이 이미 정해져 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성공은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다. 훌륭한 아이디어, 새로운 기술, 혁신적인 제품, 오래된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인 해법 등 이 모두는 다 써버려 없어지는 일이 결코 없다. 전 세계에서 한계를 모르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또는 다른 시기에 다양한 수준의 성공을 창조해낼 수 있다. 성공은 자원이나 물자, 공간에 좌우되지 않는다. 한 사람이 성공하면 다른 사람은 실패한다는 잘못된 믿음. 금융계의 전설 워런 버핏의 성공은 다른 사람의 투자 전략 때문에 제약받지 않았다. 또한 버핏의 투자 실력이 나의 금융 능력에 제한을 가하거나 한계를 짓지도 않았다. 구글의 창립자들은 페이스북의 탄생을 막지 못했고 20년간 시장을 지배하던 마이크로소프트는 스티브 잡스의 애플이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로 명성을 쌓는 일을 막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지난 몇 년간 새로운 제품과 아이디어, 창조적인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내놓은 이 후발주자들 역시 다른 사람이 훨씬 더 놀라운 규모로 성공을 거두는 것을 막지 못한다. 한계극기 마인드셋을 나는 바로 이웃에서 목격했다. 우연히 우리 옆집에는 유명한 할리우드 배우가 살고 있다. 그는 대단히 뛰어난 톱스타 배우다. 그의 집과 우리 집 사이 도로에는 움푹 팬 구멍들이 나 있었는데 시에서 나서서 수리해 줄 것 같진 않았다. 도로 끝에 사는 또 다른 이웃은 그 영화배우가 영화 한 편으로 2천만 달러를 버니 그가 도로를 수리해야 한다고 뻔뻔스럽게 주장했다. 나는 성공을 바라보는 그 사람의 마인드셋에 충격을 받았다. 단지 이웃 중에서 가장 성공했다는 이유로 도로 수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니 오히려 내 생각은 나머지 이웃들이 그를 대신해 도로를 고쳐야 한다는 쪽이었다. 그가 우리 동네의 가치를 높여주지 않았는가? 우리 모두 동시에 원하는 만큼 성공할 수 있다. 한계를 정하는 그릇된 믿음에서 벗어나려면 사고를 전환해 다른 사람의 성공이 사실상 나의 성공 기회를 창출해 준다고 이해해야 한다. 어떤 사람 또는 어떤 조직의 성공은 모두에게 성공 가능성을 입증해 주므로 궁극적으로 누구에게나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사람들이 위대한 승리나 성공을 목격하면서 고무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누군가가 행동력을 발휘해 성공을 이룬 모습을 보면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한 성공을 보면 우리 모두는 힘을 얻고 뭔가를 이루는 게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없앨 수 있다. 성공이 일부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라거나 성공의 크기에 한계가 있다는 생각은 버려라. 당신과 나는 원하는 것을 원하는 만큼 얻을 수 있다. 그것도 동시에 그렇게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이득이 자신의 손실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순간 경쟁과 한계를 생각하며 자신을 제약하게 된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누구의 성공이든 어떤 성공이든 당신에게 더 큰 성공 가능성을 가져다 준다고 사고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그런 다음 성공이 당신의 윤리적 의무라는 생각에 다시 집중하라. 이렇게 할 때 동기가 부여되어 당신의 가장 창의적인 면이 발휘될 것이고 마침내 당신은 엄청난 수준으로 당신만의 특별한 성공을 이룰 해법과 전략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성공은 우연한 여정이 아니라 당신이 책임지고 통제한 결과다. 수동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앞장서서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 모든 상황에 접근하면 당신 삶을 훨씬 더 잘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성공을 쟁취하거나 못하는 일은 당신 생각과 행동의 직접적인 결과다. 긍정적인 일이든 부정적인 일이든 바로 당신이 모든 일의 근원이자 원동력이며 출발점이자 원인이다. 물론 성공의 개념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려는 의도는 아니다. 하지만 당신이 모든 일에 대해 책임감을 지니겠다고 결심하기 전에는 성공에 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당연히 모든 일에 책임지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유익이 아닌 핑계를 만들어내느라 10배 더 많은 에너지를 허비하게 될 것이다. 성공이 우연히 생기거나 일부 사람에게만 생긴다는 생각은 잘못된 믿음이다. 내가 제안하는 방법이 분명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다. 내가 이 방법을 사용해 성공을 쌓아왔기 때문이다. 나는 이른바 좋은 인맥을 활용할 수 있는 특권층 집안 출신이 아니다. 내게는 회사를 설립할 돈이 없었고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더 뛰어난 재능도 없었다. 그런데 나는 부, 신체, 영성, 정서면에서 성공을 쌓을 수 있었다. 내가 이루어낸 성공의 크기는 다른 사람들이 내게 기대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선 수준이었다. 이런 성공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바로 엄청난 행동력과 통제력을 발휘하고 모든 결과에 책임을 졌기 때문이다. 독감, 배탈, 자동차 사고, 도난 사건, 컴퓨터 고장, 심지어 정전까지 나는 모든 일에 통제력과 책임감을 발휘했다. 어떤 일이든 우연히 일어나지 않고 나 때문에 일어난다고 진심으로 믿기 시작한 후에야 비로소 나는 행동량을 10배 더 높은 수준으로 늘릴 수 있었다. 내가 어디로 가든 그곳에는 내가 있다. 이 간단한 말을 통해 내가 문제의 원인이자 해결 책임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러한 관점을 지니면 자신이 피해자가 아니라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나는 내 실패를 정당화하려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대상을 비난하지 않았다. 물론 내게 일어나는 일에 대한 결정권을 항상 내가 가질 수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그 일에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선택권은 언제나 내게 있음을 나는 믿기 시작했다. 보통은 당신 머릿속에서 지워버려라. 사람들은 보통 수준만 돼도 모든 게 안정적일 것으로 생각한다. 당연히 틀린 생각이다. 많은 사람이 너무나 낙관적인 태도로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라고 과대평가하면서
성공하기 위해 쏟아야 하는 에너지와 노력은 과소평가한다. 사업에서 성공한 사람은 누구나 이 말에 동의할 것이다. 당신은 일의 속도, 시장 저항, 경쟁, 시장 상황이 보통 수준에 머물도록 통제할 수도 어떻게 변할지 예측할 수도 없다. 그러니 절대 보통 수준의 사고에 머무르지 마라. 엄청난 사고력을 발휘하라. 또 당신이 발휘해야 할 행동력이 450kg짜리 배낭을 짊어지고 시속 60km 강풍 속에서 경사 20도의 오르막길을 날마다 오르는 수준이라고 생각하라. 끈기 있게 이런 수준의 사고력과 행동력을 발휘하라. 그러면 당신은 성공할 것이다. 많은 회사가 왜 실패할까? 회사를 유지하고 활동 자금을 조달할 만큼 충분한 높은 가격에 자기네 제품과 서비스, 아이디어를 팔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회사가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없는 이유는 간단하다. 직원, 공급업체, 거래처 등 회사와 관련된 모든 사람이 보통 수준으로만 사고하고 행동하기 때문이다. 보통 수준의 행동은 보통 이상의 결과를 낳는 법이 없다. 대개 훨씬 못한 결과만 낳는다. 보통 수준의 생각과 행동은 반드시 당신에게 불행과 불확실성, 실패를 가져다 준다. 보통 수준에 머무르는 것은 모조리 제거하라. 조언이나 친구도 보통 수준이면 버려라. 너무 심한 말처럼 들리는가? 성공이 당신의 의무이자 사명이며 책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또한 성공에는 한계가 없다. 그러므로 당신이 어떤 제약에 부딪힌다면 생각과 행동을 보통 수준으로 한 결과일 뿐이다. 보통이라는 개념을 당신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라. 평범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잘 연구해 당신과 당신 팀은 보통 수준을 선택지로 고려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곁에 뛰어난 사상가와 행동가만 두라. 보통 수준에 머무르는 것은 불치병에 걸린 것이나 다름없다. 보통은 당신에게 탁월한 삶을 안겨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보통이란 일반적인 것, 평범한 것, 흔한 것을 가리킴을 깨달아라. 보통이 이러한 의미가 담긴 개념이라면 당신 정신에서 완전히 지워버려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날마다 목표를 적어라. 사실 많은 사람이 목표에 너무 관심이 없다. 1년에 겨우 한 번 정도 목표를 적어보는 시기다. 하지만 내가 아는 한 1년에 한두 번 하는 일 중 가치 있는 일은 전혀 없다. 당신이 날마다 하는 행동에 따라 당신 삶이 좌우된다. 그래서 나는 항상 두 가지 일을 반드시 한다. 1. 목표를 날마다 적는다. 2. 도달할 수 없는 목표를 선택한다. 이는 내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어 날마다 행동에 박차를 가하게 해준다. 어떤 사람들은 불가능한 목표를 세우면 실망하게 되어 흥미를 잃을 수 있다고 말한다. 사실은 정반대다. 목표를 낮게 세워 거기에 매일매일 크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면 곧 흥미가 사라진다. 좋은 방법 하나를 소개한다. 목표를 이미 달성한 것처럼 적어보라. 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밤에 잠들기 직전에 목표를 적으려고 침대 옆에 늘 노트를 놓아둔다. 사무실에도 목표 노트를 하나 마련해 두어 새로운 목표나 더 커진 목표를 적는다. 다음 예는 내가 현재 이루려고 노력하는 목표와 기록하는 방법이다. 아직 달성하지 못한 목표를 이미 달성한 것처럼 적었다는 점에 주목하라. 나의 신체 건강 상태는 완벽하다. 내 한 달 수입은 100만 달러가 넘었다. 나는 12권이 넘는 베스트셀러를 썼다.
내 결혼 생활은 행복하게 잘 유지되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본이 된다.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은 있어도 갚아야 할 빚은 없다. 내 아이들은 지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친구다. 나는 사람들이 원하고 그들의 삶을 개선하는 독특한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 나는 내 커리어에 끝없는 에너지와 흥미를 가지고 있다. 이 예들이 내 목표 중 일부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목표를 적는 법을 보여주려고 일부만 나열한 것이다. 위 목록은 달성한 것이 아니라 아직 달성하지 못한 것이라는 점에도 유의하라. 평범한 목표를 세우면 10배의 법칙에 따른 엄청난 수준의 행동을 쏟아부을 수 없으며 그럴 의지도 안 생긴다. 간절히 바라는 원대한 목적을 자신의 원동력으로 삼지 않고 평범한 마인드셋으로 목표에 접근한다면 난관과 저항에 부딪히는 순간 또는 최적의 조건이 아닐 때 포기하고 만다. 저항을 이겨내려면 원하는 지점에 도달해야 할 커다란 동인이 있어야 한다. 목표가 크고 비현실적일수록 그리고 목표를 자신의 사명이자 의무로 생각할수록 당신의 행동은 더욱더 많은 활력과 동력을 얻을 것이다. 현실적인 목표는 절대 세우지 마라. 크고 넓은 생각으로 목표를 세워라. 많은 사람은 돈을 목적으로 목표를 세우지만 많은 돈을 벌고 나면 쌓아놓은 자산을 탕진해버린다. 단순히 부자가 되기를 목표로 삼았다가 그 목표를 이루고 나면 벌어둔 많은 돈을 의미 없이 써버리다가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므로 다른 목표들과 결부시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실제로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1억 달러를 모으는 것이 한 가지 목표라고 해보자. 그리고 그 돈으로 교회에 기부하고 인류의 환경을 개선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 또 다른 목표라고 해보자. 이런 식으로 여러 목표를 결합하면 당신의 행동과 모든 목표를 촉진하는 자극과 동력을 얻는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생각을 근거로 목표를 세우고 싶다면 반드시 위대한 사람의 생각을 근거로 그렇게 하라. 그들은 당신에게 이런 말부터 해줄 것이다. 내가 이룬 것을 근거로 목표를 세우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그들처럼 성공하겠다는 목표를 세운다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스티브 잡스의 목표는 우주에 흔적을 남기겠다는, 이 세상을 영원히 바꿔놓을 제품을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그가 애플과 픽사를 통해 이룬 일을 보라.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목표를 세우려면 최소한 엄청난 성공을 거둔 위대한 사람과 비슷한 목표를 세워라. 여기까지 10배의 법칙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성공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만드는 책이었는데요. 10배 더 생각하고 행동하기 전에 내가 꼭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우선되어야겠죠.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